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독감 예방 접종은 무척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무료 접종 백신 500만 명분이 상온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겼죠.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모시고 여러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우리 백신은 그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서 만든 항원과 또 65세 이상의 고령층에는 면역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와 같은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서 너무 저온이나 고온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구조가 변형이 되고 다시 냉장 상태로 돌리더라도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이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맞는 것인데 효과가 없어진다면은 맞을 이유가 없죠. 예, 그렇군요. 그 업체 측에서는 노출된 게 5분 정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5분이면 어떻습니까? 5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백신의 적정 온도는 2도씨에서 8도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러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을 꺼내놓고 맞는 시간도 한 5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정 시간에 어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온도에 노출이 돼도 백신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12시간 정도는 상온에서도 가능하다. 물론 그것은 그 업체의 어떤 언급입니다만 지금 같은 상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네, 상황입니다. 소량 뭐 있으면 우리가 폐기를 하면 되지만 너무나 지금 대량의 백신이 지금 노출이 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정말 이 백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업체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500만 명 분 중에 17만 명 분만 노출됐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만 명 분만 이 검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 업체의 말대로 다른 것은 정말로 그 온도에 적정 온도에 보관이 됐었고 17만 명분만 그 상온에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된다면은 다른 그 백신들은 접종이 가능한 거겠죠. 예. 그리고 17만 명분에 대해서는 다른 백신은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접종을 하고 이 분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고 정말 이것도 완벽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접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 표본 조사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17만 명분은 폐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 전량 폐기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까? 지금 처음 말한 500만 명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표본 검사가 들어가겠지만 업체의 말과 그다음 정부의 조사가 일치하는 점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일에 정말 500만 명 분이 전부 다 노출이 됐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면 표본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재접종을 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다들 불안해하시는 게 우리 어르신과 아이들 혹시 접종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500만 명 분이 다 노출이 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산부라든지 13세, 18세에 맞기로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중에 본인이 항상 독감을 많이 앓거나 독감으로 폐렴을 앓은 천식이나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맞아야 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좀 건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독감에 걸리더라도 타미플루란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하거나 모든 청소년이 다 무료 접종을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이 질병관리청 조사에만 2주가 걸리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독감은 그 백신 유효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10월 말까지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요? 네, 3월, 4월까지 독감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이니까 원래 노령 75세 이상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예정이 되어 있어 맞으시면 되고요. 10월 초에 만일 맞게 되더라도 항체 역가가 2주면 생기기 때문에 10월 말에는 항체가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나 이 임신부 등은 이 유료 접종이라도 좀 돈을 내고서라도 빨리 맞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75세 이상 분은 이제 10월 13일부터 계획이 돼서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감이 걸리면 매우 중한 상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접종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청소년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저질환, 천식이 심한 경우는 접종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백신 조달 업체 측이 아무래도 좀 처음 백신을 맞게 되는데 그 과정이 아마 입찰 과정이 좀 너무 늦게 선정이 되고 또 뭐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 조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그런 입찰 그 경쟁에서의 가격이나 그런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점은 조금 이번을 계기로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게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예. 우리나라 올 초와 그다음 남반구의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독감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의 바이러스 전파가 거의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 자체가 독감에 굉장히 유효한 예방 방법이 됩니다. 마스크가 역시. 네,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가족 감염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독감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족 중에 독감이 그렇게 전파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신다면 저는 올 가을 겨울에 독감이 크게 유행하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하다고 교수님 생각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